뉴스 브리핑.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노조는 제이컵 블레이크 총격 사건 당시 블레이크가 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과 격한 싸움을 벌였는데 블레이크가 경관 중 한 명을 헤드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설명들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순전히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총상을 입은 블레이크가 침대로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것과 관련해 데니얼 미스키니스 커노샤 경찰서장은 28일 3급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블레이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레이크의 변호사 패트릭 카퍼티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이크에게 물리력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레이크는 더 이상 병원 침대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퍼티 변호사는 $500의 보석금을 내고서야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고 그동안 블레이크를 지키던 2명의 경찰관을 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변호인 측의 진실 공방이 시작된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로 너무나 유명한 1963년 워싱턴 행진이 어제 워싱턴 DC 내셔널몰 링컨 기념관에서 57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와 가두 행진을 벌인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으로 우리의 목을 짓누르지 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장남 마틴 루터킹 3세는 우리는 오늘 내 아버지가 3대 악으로 꼽았던 가난, 인종주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행진한다며 오늘날 이러한 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4대 주요 도전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도전 과제란 코로나19, 실업, 경찰의 잔혹성과 총기 폭력, 투표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란타 유력 일간지 AJC는 워싱턴 행진 후 5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스TV는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건설 중인 SK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한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한 집에 10명 이상 집단 거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음 문제 등 불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잭슨 카운티는 일가 친척이 아닌 경우 한 집에 4명까지만 동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사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 뱅크스 카운티에는 한국에서 데려온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용접 기술을 훈련시켜주는 곳까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카운티 당국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SK 이노베이션 측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1,000명 이상의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노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캅 카운티에서 1살배기 남자아이가 어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지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주 보건부는 사망한 아이가 흑인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는 조지아주에서 사망한 5명의 미성년자 중 1명이 됐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는 78명의 신규 사망자와 2,3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208명이 새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자는 26만 5,372명, 누적 사망자는 5,471명입니다. 조지아주의 인신매매단 소굴에 갇혀있던 어린이 39명이 구출됐습니다. 연방기관 및 경찰이 합동으로 메트로 애틀란타 주변 20개 카운티에서 실시한 작전 결과인데요. 합동수사단은 2주에 걸쳐 조지아 북부와 중부를 탐색해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을 찾아냈습니다. 귀넷, 풀톤, 클레이튼, 포사이스 등지에서 발견된 피해 아동들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년까지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9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이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는 부재자 투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ballotrequest.sos.ga.gov입니다. 주 국무부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기 위한 등록은 지금부터 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는 9월부터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에서 와칸다 국왕 티찰라를 연기했던 체드윅 보즈먼이 대장암 투병 끝에 43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보즈먼은 4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 수많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은 그를 참된 전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최장수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정기 전국대 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으며 대세론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도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튜브에 난수 방송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상 난파 공작원을 대상으로 전파로 보내졌던 난수 방송이 유튜브에 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튜브 채널 평양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DPR of Korea에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 총 3번 0100110001-001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1분 5초의 짧은 영상이 등록됐는데요. 715 탐사대원들을 위한 기초 복습 과제를 알려준다면서 몇 페이지에 몇 번이라는 식으로 여러 개의 숫자 조합을 낭독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만 연합뉴스는 이 동영상이 난파 공작원을 향한 지령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교란용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순구 기자입니다. 오늘 다시 커노샤부터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요. 경찰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노조가요, 경찰협회인데 공식 명칭은 경찰 노조가 이 블레이크와의 대치, 경찰과 블레이크가 대치했을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블레이크가 그 당시에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찰로서는 당장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경찰관들이 제압하려고 할 때 블레이크는 반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이 2번 테이저건을 쐈다고 하는데요. 그 2번 다 이 블레이크를 실신시키는데, 제압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블레이크가 경찰관 한 명을 이 팔뚝으로 목을 조르는 기술이죠. 그 헤드락을 오히려 경찰한테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을 뿌리치고 블레이크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제 차를 돌아가는 그 장면부터 일반인들은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 장면이 되겠죠. 경찰이 뒤에 총 들고 뒤에 쫓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 입장은 지금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진실과는 너무 다르다. 거짓된, 허황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변호사 측에서 주장한 건데요. 블레이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본인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싸움이 붙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 말싸움을 말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나타났고, 경찰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블레이크한테 물리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변호사 측에서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 측과 경찰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지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진실공방 게임으로 지금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진실공방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리튼하우스 이야기입니다. 그 카일 리튼하우스 기억하시죠? 17살짜리 이 청소년이죠. 이 소년이 AR-15 소총을 들고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말죠. 2명이 죽게 되는데요. 1명도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고, 근데 그 2명을 죽이는 과정이 상당 부분 동영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용을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왈가왈부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뭐냐면은요, 시위대가 먼저 이 리튼하우스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시위대가 만약에 리튼하우스를 공격을 해서 리튼하우스가 도망치다가 어쩔 수 없이 쏜 거다, 뭐 이러면은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쏜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명이 사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사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백,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던지자 이 리튼하우스가 총을 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사망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2번째 사망자가 사망하고 바로 옆에 또 한 사람이 팔에 부상을 당한 부상자가 나오는데, 그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손에 무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 권총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에 잡혀져 있는 거는요, 어두운 밤이었던 상황인데다가 막 움직이면서 찍은 영상이어서 더구나 셀폰으로 찍은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진실 공발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진짜 시위대가 리튼하우스를 정말 공격을 하고 위협을 가한 것이냐, 그리고 리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돼 있는 그런 경우냐,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17살짜리 아이가 소총을 들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지의 법은요, 주법은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소총을 들고 있다? 그거는 그냥 단순 경범죄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금 정도 조금 내면은 지금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살인을 지금 한 셈인데 이게 살인죄로 일단은 기소가 된 상태지만 만약에 정당방위로 일이 풀리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리튼하우스는 이 보수 진영, 우파 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영웅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찰과 블레이크 간의 진실 공방 게임, 그리고 이 리튼하우스와 시위대 간의 또 진실 공방 게임, 이것이 과연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 문제 저희가 심각하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실이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지고 정의가 구현되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학자금 무상보조, 대학별 재정보조금 비교, CSS 프로파일링 신청 및 대학과 어필 방법 등 다양한 정보마당이 펼쳐집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학자금 무상보조 극대화를 위한 특별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9월 5일 토요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뉴스앤포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명 전문 강사 리처드 명이 사전 등록한 분들에 한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무상보조금도 극대화하고 동시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은 agminstitute.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조지아주의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불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이 처음 저희한테 주목받았던 이유는 그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저희 주목을 받았던 곳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팍스TV에서요, 어떤 보도를 했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막 불만들이 많다. 불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도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네. 참 이 창피한 얘기인데 어쨌든 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좀 시끄럽다. 근데 그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 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 카운티가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한 집에 4명까지만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한 집에 뭐 8명, 10명, 뭐 많게는 14명이 살고 있는 그런 집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팍스TV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카운티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일하는 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이 용접 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죠.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나 지금 용접하는 거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근데 나 영어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공이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신에 기술도 없던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그런 훈련 현장을 자기네들이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불법 노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 팍스TV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이 하필이면 그 시점이요. SK 이노베이션이 우리 법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 사실은 우리 하청업체들한테 일을 모두 맡겼던 것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데 참 미안하게 유감이다. 여긴 자기네들은 앞으로 법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 하청업체들이 법을 어긴다 그러면 계약을 깨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이 관리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불과 이틀도 안 돼가지고 이런 팍스TV의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랑 또 소송전도 붙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또 공사 현장에서는 또 이런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은 뭐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성공적으로 지어지고 성공적으로 가동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럼 지역사회 발전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 조지아주에 있는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조지아주 경제발전에는 이미 굉장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저희가 좀 사실 속이 많이 쓰린데요.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그 SK 이노베이션 측에 관리 감독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조지아주 국무부죠. 그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온라인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권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거나 혹은 뭐 일터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부재자 투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부 기관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접수를 받기로 한 데에는요. 지난번 예비선거 때 이 투표 과정에 그리고 부재자 투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런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안심하시고 부재자 투표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현장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재자 투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